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11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 1호 공수처 출범이었는데 여러 가지 무리수를 써서 공수처를 출범을 시켰죠. 그 이유 정권 방탄을 위해서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하면서 친정권적인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정권에 반하는 공직자들은 엄히 처벌하는 그런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예상대로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입건을 한 사실이 알려졌죠. 그리고 수사에 착수를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 이 시점이 참 묘합니다. 공개 행보를 했죠. 우당 이혜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그 다음날, 그리고 어제는 또 그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석열의 대선 지지율이 그 사상 최고치 35.1%를 찍은 날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제는 대선 꼭 9개월 전이었고, 또 어제 공보 담당이 선임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공보 담당 대변인격으로 내정이 됐다. 이 소식이 알려진 날입니다. 이동훈 그 논설위원은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를 거치면서 정치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치적 경험이 별로 없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발탁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대선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또 주변 여권도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9개월 전이고 공개 행보한 다음 날 갑자기 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을 4일부터 수사를 했다는데 하고 있다. 이것을 어제 공수처 주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 꼼짝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포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어쩌면 시작일지 모릅니다. 시작이겠죠. 정권 연장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송철호 울산시장 그 하나 만들려고 저 뒤로 보이는 청와대에서 8개 부서가 총 출동한 그래서 울산시장을 만들었는데 자,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오늘 신문에서는 많은 조간신문이 일면 톱 기사로 윤석열 수사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지지율 1위 수사 나선 공수처 어제 기준으로 35.1% 최고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이재명과 엎치락 한 것도 있지만은 자, 공수처가 정치인 그러니까 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고 수사 대상 2호로 유력한 야권의 자기 대선 주자를 찍은 것이죠. 윤석열 정치활동 사실상 시동을 한 시점이고 여론조사 35% 최고치 찍은 날이고 이날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쪽에서는 대응을 할 계획이 없다.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해 정치인 1호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남게 됐다. 정치인으로 간주를 하네요. 여권 성향 시민단체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런 그 어떤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계속 고발하는 이 단체입니다. 사세행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사세행이 고발한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그리고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을 공식 입건했다. 고소 사건이 고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옵티머스 한명숙 건은 이미 한 차례 걸러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추미애 때 유야무야 되는데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추미애 때 유야무야 된 사건이 다시 윤석열 공격거리가 되느냐? 자, 새로운 것도 아니고 한번 지나간 건데 이것이 공격거리가 되느냐? 자,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건이 돼도 좋고 안 돼도 망신을 줄 수가 있고 압박을 할 수 있고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고발 사건, 친정부 성향, 친정권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일단 올가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옵티머스 건은 감찰에서 허지부지 된 사건이고 한명숙 건은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더구나 이것도 고발이 접수된 뒤에 넉 달이 지났는데 입건한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4개월 전에 접수한 고발장으로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이미 헛방으로 끝난 사안을 입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 입건한 뒤에 불러서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이 이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세울 것에 대비해서 사건을 지고 보험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일종의 윤석열 길들이기 공수처 차원에서. 자, 그렇게 한다는 분석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지만 이것은 문재인, 김진욱 공수처장 혼자 결정은 절대 아니죠. 뒤에 문재인 정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아일보 보시면은 이것이 시작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석열 때리기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자, 그래서 일단 이 공수처 수사가 첫 번째 물꼬를 터는 이른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윤석열 파일의 첫 장을 넘기는 그 사건이고 앞으로도 계속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동아일보가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은혜를 입었는데 배신했다. YS 김영삼 배신한 이해창도 실패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창도 YS가 감사원장 국무총리로 발탁을 했는데 나중에 뭐 대선 나간다고 차별화를 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이유가 병풍 사건이죠. 김대엽 사건. 그것은 일종의 정치 공작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의 정치 공작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딱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투기 의혹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12명 투기 의혹이 불거져 있죠. 그것을 논란이 막 일고 있는데 그것을 잠재우고 이슈 전환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윤건영도 민주당 국정상황실장 지낸 문재인의 복심, 윤건영도 어제 KBS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기관 수장 출신이 바로 정치에 뛰어들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어떤 민주당 의원은 김용민이네요. 김용민 최고위원. 용두삼위일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수처를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사건을 일단 가져갖고 너희들이 이 수사를 개시했으니 제대로 해. 이 압박이죠. 지켜보겠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법 체계를 보고 싶다. 뭐 조국 여기만 수사하지 말고 여기 윤석열과 관련된 수사도 검찰이 해라. 이렇게 또 압박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입니다. 윤석열이 아직은 자연인이지만 우리 당에서는 공식 출마 선언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공식 출마 선언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때리기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자, 10원 한 장 발언 같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란성 발언들이 이미 많다. 10원 한 장, 장모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한 정진석은 내가 말을 잘못했다. 잘못 전달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쪽에서도 10원짜리 거짓말이다. 또 이렇게 또 공방을 하면서 계속 이 네이밍을 하면서 어떤 갖다 붙이고는 틀을 만들고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송영길이 이야기했던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 말과 맥이 상통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민심은 민심이죠. 윤석열이 이렇게 자기 대권 주자로 뜬 것은 윤석열이 진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받다가 탄압을 당하고 이런 건데 그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사체라는 이야기가 윤석열은 반사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그런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심판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데 지금 대선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야당 안에서 대권 주자들이 고만고만하니 윤석열에게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막 찾은 인물이 윤석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도 그것을 좀 반영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일보가 창간 67주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단 대선 풍향계를 딱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 인물은 아직은 여당이 우세하다. 그런데 민심은 야당이 우세하다. 자, 인물. 지금 인물은 윤석열을 범야권으로 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1위를 찍었다고 했지만 뭐 조사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조사가 이 지지율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호감도를 물었을 때 이재명이 49%, 윤석열이 35%, 35.6% 이렇게 나와서 호감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직은 인물이 윤석열은 아직 뭐 검증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니까 호감도에서 이재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고 다만 이 여론 중에서 지금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 여론이 41.8%나 됩니다.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다음 대선에서는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27.5%에 머물렀습니다. 41.8 대 27.5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은 여당, 민심은 야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정치 지형은 민주당에 불리하지만 호감도를 기준으로 한 인물론에서는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야를 통틀어 1위, 그리고 윤석열에 비해서 지방행정 경험이 있는 이재명을 상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인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다.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과 인물론 사이에서 고민 중인 민심을 앞으로 누가 차지할지가 다음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또 유사한 것이 오늘 또 한국일보에서 나왔는데, 한국일보는 이 민주당 내부를 취재를 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정말 윤석열에 들어온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등판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이 입당하면 그때부터 10중 포화를 퍼부어서 완전히 이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을 했는데 한국일보입니다. 여당 윤석열 안 무섭네. 최근에 몇 가지 이런 것들 윤석열에 대해서 송영길 이야기한 것도 있고 뭐 10원 동전 이야기도 있고 10원짜리 한 장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 윤석열 안 무섭네. 자,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서 중도청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적폐 수사를 견인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당은 모순이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내세울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순발력은 위협이 안 된다 평가했다. 다만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하면은 잘못하면은 윤석열 몸집 키워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 중에서 윤석열의 정치적 순발력도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평가다. 사례를 들었습니다. 뭐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을 내면서 조국 사태가 다시 소환됐는데도 별다른 메시지를 윤석열 쪽에서 내지 않아서 민주당은 안도하고 있다. 윤석열이 본인 셀프 구명을 위해서 막 재판 중에 본인을 위해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서 야, 이거 민주당 안에서도 잘못하면 이거 역풍 맞는다. 조국 사태. 국민들을 그렇게 분노를 일으켰던,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조국 사태가 이 책 내면서 다시 불거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도화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었는데, 윤석열이 침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도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조국의 시간이 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장모 의혹은 억울하다. 이 메시지만 달랑 나와서 안심했다. 이 정치력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정치부 기자 출신을 참모로 또 활용을 하고 하면은 또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플랜 B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플랜 B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최재형 감사원장이죠.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 주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7월 다음 달 사표를 내고 감사원에 사표를 내고 대권 도전 선언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나옵니다. 지난달이죠. 5월 말에 그 한 여론조사, 윈즈코리아 여론조사에서 최재형 원장이 지지율 2.8%를 받았는데, 자, 지금 그때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이 2.9%였으니까는 지금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여론조사 들어간 것 치고는 상당히 높은 것인데, 최근 제가 들은 말로도 최재형 그 원장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상당히 출마를 권유를 하고 있고 대권 도전을 권유를 하고 있고 최재형 원장도 이 정권은 바꿔야 되는데 이 정권이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감사원장을 하면서 월성원전 감사하고 또 김호수 감사위원 시키라고 압력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정권이 계속 가면 안 되겠다는 걸 본인도 심각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아서 어떤 식으로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 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다른 언론도 인터넷판에서 다 보도를 했습니다. 정의아 전 국회의장이 이 최재형 원장을 대권 주자로 만들기 위한 모임을 지금 결성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언론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최재형 원장이 대선 출마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아마 7월쯤에는 뭔가 결론이 나올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하고 이 시계로 치면은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계를 치면은 대선 도전 결단의 시각이 오후 3시라고 한다면 최 원장을 처음 만났던 6개월 전은 오전 9시쯤이 돼 있고 지금은 정오쯤으로 가 있다.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만간 다시 만나 직접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 원장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출마 결심을 최종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7월 정도 되면 최종 결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최재형이 정치권에 진입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실었는데 윤석열이 중도 낙마할 경우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이런 것도 맞물려 있고 최재형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안다.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재형이 대선에 나온다는데 돈을 걸려면 걸 수도 있다. 뭔가 정보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상당히 국민의힘 자기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죠. 당대표가 10시 반에 결정이 됩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를 대표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풍의 축제냐 역전극이냐. 오늘 운명의 날 10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국민의힘 전대 결과 어떻게 야권의 앞날은 투표율 45% 책임당원 사상 최고 흥행 속에서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결전 당권 주자들 표심 흐름 분석하며 막판까지 어제 지지를 호소했고 윤석열 영입, 국민의당 합당, 안철수와의 합당 같은 야권 재편 본격화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